예, 고용정대 세액공제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이 1년 6개월 정도 계약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약직을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상시 근로자 숫자에 넣어가지고 고용정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자, 이래도 말이죠. 상시 근로자에 넣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죠. 자, 그러면은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요. 2019년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1년 1개월 정도 계약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눌러주시죠. 상시 근로자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자, 한 번 더. 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오케이, 상시 근로자 아니냐? 이런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겠죠. 자, 일단은요, 고용정대 세액공제에서 상시 근로자는 조특법 29조의 7에서 일단 나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가면요, 여기서는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하는 상시 근로자를 따라가라,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특법 시행령 23조 10항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를 한번 보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즉 상시 근로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로계약이 1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요거는 단서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1개월 아닙니까?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죠. 따라서 요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면은 오케이, 상시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비슷한 사례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쭉 가십시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약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입사일부터 이 사람은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넣는 게 아니고요. 입사일부터 이 사람은 상시 근로자로 봐가지고 계산할 때 집어 넣어라. 다시 한 번 더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은요, 입사일부터 상시 근로자 숫자에 포함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